지수로그 합답형에서 지수로그 합답형이 참 많은 걸 물어보거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정리하거든. 이게 결국에는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물어. 그러니까 방정식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함수에 이제 아래로 볼록, 뭐 대칭성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지수 함수 이런 거 한번 그냥 정리만 해볼게.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지수 함수 하면은 너희들이 뭘 배우는지 수능 교과서, 수능에 이제 어쨌든 문제 출제 근거가 되는 교과서에서 뭘 배우는지를 생각하시면 돼. 지수 함수에서 중요한 거 뭐게? 일단 개형이죠.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둘 중에 하나. 요 A 입장에서 얘가 이제 0에서 1 사이가 되니 A가 1보다 크니 요거 둘 중에 하나. 이런 거는 뭐 기본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 함수를 다루다 보니 이게 당연히 정점을 다뤄. 정점. 이 정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점이 어떤 입장에서 중요하냐면 0,1 지나가고 1,a 지나가고 2,a 제곱 지나가고 사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능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너희들 이거 그 지수로그 합답형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x 이게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격자 그림, 깍두기 그림이라고 하지. 요거를 예쁘게 그려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깍두기 그림을 이런 격자 그림이죠. 이게 정점에 대한 이제 교육 과정이야. 그리고 이거 정점 때문에 이 깍두기 그림을 예쁘게 그려줄수록 유리해져. 문제풀이가 좋아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이에 뭐 얘네 좌표가 뭐 여기 있는 애가 뭐 1과 2 사이에 있니 아니면 y 좌표가 어디에서 어디에 존재하니 이런 걸 물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다음 세 번째 지수함수랑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볼록성이 있어. 볼록성. 근데 볼록성이라는 표현을 수능에서 내지는 않아. 근데 볼록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문제에서 낼 때 방식이 기울기로 많이 내요. 기울기로. 그러니까 볼록성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점의 개수로 분리하면 좋거든. 점의 개수가 자, 일단 한 개로 점 한 개로 요거를 이제 볼록성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이계도 함수로 가야 돼. 그치? 뭐 A에 대해서 이계도 함수를 쳐서 얘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가지고 볼록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점을 가지고 볼록성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요건 이제 미적분 영역이고 요 아래쪽이 이제 수원 영역인데 물론 이제 미적분하고 이제 수투 뭐 이런 데도 여기는 다 포함은 돼. 두 점을 가지고 볼록성을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이런 상황 있죠. 그러니까 비교가 뭐가 돼? 볼록성을 비교하려면 직선으로 비교를 합니다. 직선으로 비교해서 여기 A와 B에 대해서 이 사이에 있는 애가 직선보다 위에 존재한다로 볼록성을 표현을 해요. 뭐 수학적으로 그래.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젠셈 부등식 뭐 이런 부등식 같은 형태로 가는데 수능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에 있는 뭐 F의 A랑 뭐 F의 뭐 B랑 F의 뭐 2분의 A 더하기 B 이런 애들을 막 조사를 해서 얘네들의 대소 관계를 보통 보는 게 이제 볼록성하고 관련이 좀 있어. 물론 여기 증가감소 요거 이제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뭐 표현이 되긴 합니다. 자, 두 점은 그래서 직선하고 비교를 합니다. 세 점은 어떻게 할까? 세 점은 뭐 이런 정도 해서 평균 변화율을 비교를 해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너희들이 지수로그 합답형 문제를 보면 기울기로 해석하는 게 그렇게 많아. 그게 다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볼록성이라고 표현을 못해서 이제 기울기로 묻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3개가 뜨지. 이 3개에 대한 기울기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기준이야. 그래서 엉뚱한 걸 공부하시면 안 되고 나오는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 점 4개는 어떻게 되게? 점 4개도 나온 적이 있어요. 평가원에서는.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4개가 있을 때 이거랑 이거는 비교가 안 돼. 이건 비교가 안 돼.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을 잡고 이렇게 직선을 했을 때 얘네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기울기를 갖는다면 이걸 이제 볼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게 생각해 보면은 얘랑 얘가 같은 이제 순간 변화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가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면은 작아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면 커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비교가 안 돼. 전 4개로는. 그래서 이 형태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왔어. 요거랑.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표현은 다 볼록성과 뭐 이제 증가 감소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함수에서 뭐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물론 이제 이것도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평행 이동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있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에 대한 부분. 평행 이동이 나오면서 뭐 평행 이동은 더 얘기 안 해도 되고 대칭 이동 있죠.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대칭성.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이니까 뭐 별거 없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위치 같으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배워. 그러니까 y는 2x를 배우고 y는 로그 2x 얘를 배워요. 근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얘랑 짝꿍이 되는 애가 로그 2가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보다 보면은 y는 로그 3x를 제시를 해. 이렇게 얘랑 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얘의 대칭 상황에 대한 함수가 로그 2x인데 로그 3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로그 2를 여기다 보조선으로 그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대칭인 게 기준이기 때문에 얘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게 y는 x 대칭이 이게 기준이에요. 뭐 당연히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점근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점근선이 합답형에 나온 거는 못 본 것 같아. 합답형에 뭐 기껏해야 나온 게 뭐 로그 2의 x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뭐 여기 있는 이렇게 기울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요 만나는 점들이 점점 y축으로 이제 근접하는 이런 정도는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렵게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쨌든 이제 함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수 로그 함수의 상식적인 부분을 수능에서 무조건 내.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려고 하시면 돼요. 자, 뭐 여기다 쓸까 그러면 여기다가 점근선 정도를 완전 함수의 특징을 계속 생각하시면 되고 저 대칭 이동이 y는 x도 있는데 y는 x가 제일 뭐 많이 나온 거고 당연히 이게 y축 대칭도 있고 x축 대칭도 있고 뭐 대칭성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점대칭성도 있고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골 때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회전 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전 대칭.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는 회전 대칭이 예전 교육 과정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y는 2x라고 하는 얘를 이게 90도 회전시키는 거예요. 90도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이제 로그 함수가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로그 2x 이런 애들이 90도 회전. 여기서 또 다시 90도 회전시키고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대칭성을 갖게 되거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은 이제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원점 대칭. 그럼 요걸 또 다시 90도 회전시키면 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애가 이렇게 되면 90도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런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 이제 문제가 이제 뭐 나온 적이 있고, 요거 이제 방정식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 근데 이게 뭐 90도 회전이 되든 y는 x가 되든 뭐 이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정식이 이제 합쳐지는 합답형이 있어요. 방정식.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따로 확인할 건데 지수 로그 함수 좌표 세팅하는 문제가 있거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만나는 점이 뭐 이렇게 지수 로그 함수가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는데 이거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x 좌표의 길이 b가 뭐 1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율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원을 하나 숨겨서 여기에서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뭐 절대값을 시키기도 하고 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여기랑 여기가 이거 뭐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가 K고 여기가 K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길이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놓기도 하고 세팅 방법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 많은 세팅 방법들이 이제 뭐 어떻게 만나든 상관없이 이거는 다 이 삼각형 생각하시면 되고 닮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복합적으로 나온 형태가 많아서 예를 들면 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길이비가 뭐 2대 3이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너희들 좌표는 여기 뭐 2알파 여기 5알파 이렇게 세팅하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에 대한 닮음으로 인식이 되면 좋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아까 한 그대로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비가 뭐 같다 마이너스 알파 알파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삼각형에 대한 닮음이야.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삼각형이랑 삼각형 봐도 되고 그래서 좌표 세팅하는 이런 방정식 문제는 삼각형의 닮음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얘가 2고 이게 2다. 이런 것도 뭐 여기 알파 놓으면은 알파 더하기 2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 이런 게 하나 있었어.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하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x 를 5로 하고 a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분전을 시켜서 이런 식이었나? 이거에 2배가 되는 잠깐만 내가 문제를 볼게. 문제를 보고 이게 밑이 2로 들어가 있어서 이가 문제였구나. 그거를 변형한 문제가 아까 전에 한 건데 3의 x로 바꿉시다. 3의 x 위에 있는 점이랑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그래서 x좌표가 양수인 점 여기를 a로 잡고 그래프 위에 x좌표 양수인 점 a와 함수 위에 b를 잡는데 5a랑 5b가 2배가 된다. 여기 a를 잡고 여기 b를 잡았는데 요 위에 b를 잡고 a를 했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2배 관계고 여기가 수직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랬을 때 OA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봐봐 그냥 이렇게 볼게. 요거랑 요거의 길이비가 2배고 여기 수직이래. 너희들이 요거 삼각형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거 좌표 세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닮음이랑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 좌표를 가지고 여기 세팅을 해서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가면 되거든. 이게 이제 90도 회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더 가볍게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뭐 어쨌든 이게 여기 지수로그 함수에서 방정식하고 엮이게 되면 삼각형 생각하시면 되고 닮음으로 계속 밀어붙이시면 돼요. 자, 그 정도가 이제 끝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몇 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좌표 세팅을 오늘 나누어줘야 되는데 미리 인쇄를 못 해갖고 앞쪽에 대한 부분은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천천히 얘기를 하고 앞쪽은 오히려 너희들 뒤쪽에서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을 좀 잡아볼게. 자, 6번이 이거 잠깐만 기출 문제가 아닌가? 5번이 기출 문제인가? 근데 6번도 기출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이런 2차 함수는 6번은 그냥 한번 그림만 봅시다. 6번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너희들은 일단 이게 만나는 교점 x1과 x2를 이걸 못 찾아. 방정식을 못 풀거든.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x2는 그냥 2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 운 좋게 찾아낼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점들 말고 이제 x1은 이게 잘 안 보이거든.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뭐가 안 되고. 그럼 뭔가 얘네들을 해결을 할 때는 이게 정점, 그러니까 만나는 점 요걸 찾기 위해서 요런 점들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1, 2 x제곱과 1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1, 2를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를 격자를 예쁘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0,0, 1,1, 4,4를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보통 이게 이제 x1과 x2를 더했을 때 양수냐 이거 y좌표를 건드릴 수도 있고 x좌표를 건드릴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뭐 x가 여기가 2고 여기 x1이야. 당연히 이건 눈에 보이는데 y좌표가 2분의 1보다 크냐 뭐 이런 부등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쪼개야 돼. 이런 점들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선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보다 위쪽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요걸 이제 격자 그림자 이런 것들을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울기 정도로 판정하면 6번은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요걸 좀 확장을 해갖고 7번이 코사인 함수랑 2차 함수를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두 개를 집어넣었는데 디귿 같은 경우 이거 한번 7번 풀어볼래요? 시간 줄게 한번 풀어봐. 7번. 그림을 한번 잘 예쁘게 그려보세요. 여기 오른쪽 나가면 싱크대 있어.
한번 해봅시다. 의미를 그 지수 함수가 교과서에 어떤 방식으로 나왔고 그 요소가 어떻게 수능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푸셔야 돼. 기출문제 풀 때. 그냥 뭐 답이 탁 나왔다고 넘기지 말고 이게 항상 볼록성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볼록성에 대한 표현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런 좌표 같은 게 어느 게 큰지 이런 표현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 뭐 합답형이 이제 뭐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아. 합답형은 언제든 다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해석 쪽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격자, 깍두기 그림으로 요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서 잘 그리면 돼요. 만나는 점이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코사인 함수는 1을 지나가고 여기를 좀 확대해서 그리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주기가 12짜리니까 주기 6짜리를 반으로 잘라갖고 어쨌든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이렇게 그려주면 만나는 점은 나옵니다. 기억에서 2분의 1은 여기 조금 더 크게 해볼게. 뭐 문제 풀다가 잘 안 되면 크게 그리세요. 자, 이차함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코사인 함수에다가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딱 2분의 1 떠. 2분의 1. 그래서 코사인 함수가 여기랑 요 점을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 이런 상황.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럼 A의 위치는 2분의 1보다 큰 거는 이거 점만 잘 찍으면 바로 보이고 그럼 2분의 루트 3은 뭐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여기 주변에 있는 값이에요. 요건가? 근데 이게 지금 Y좌표에 대한 얘기니까 Y좌표로 걸리는 애들을 보면은 여기는 당연히 1이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되고 요게 아닐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근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럼 2분의 루트 3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이거는 기억은 별거 없고 X좌표가 이게 이제 X2가 이제 더 크냐 X1이 크냐 이것도 느낌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추정은 돼요. 어느 쪽이 느낌으로는 이게 절대값이 이쪽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괜찮은 방법은 대칭성이야. 2차 함수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꼭지점과 대칭성이 중요해서 요걸 이렇게 대칭 상황으로 만들어 봐봐. 이렇게 요렇게 뒤집는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뭐야 너무 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보이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 어쨌든 이렇게 증가가 이렇게 대칭이 돼서 하면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X좌표에 대한 절대값이 보입니다. 자, D끝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오른쪽은 별거 없어요. 1,1이라고 하는 점 1,1이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x1, y1이니까 여기에 있는 잠깐만 1,1이 여기야 미쳤지 여기 저기 1,1 A하고의 기울기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뭔가 이제 B라고 하는 점과 어떤 점하고의 이제 기울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거 2가 해석이 안 되니까 나눠버리면 되죠. y2 빼기 2로 나눠버리면 x2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요 점이 되겠네. 요 점. 요 점과 B에 대한 얘기야. 점 4개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게 지금 그림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볼록한 상황에 점 4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부른 거야. 기울기를. 그래서 이건 볼록성을 숨겨놓은 겁니다. 실제로 뭐 기울기라고 해석을 하지만 기울기 이전에 볼록성에 대한 판정이야. 그걸 알고 들어봐야 돼. 알고. 수능 문제를 풀 때도 증가 함수, 볼록성,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 함수에 대한 특징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11번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 유형이라서 간단하게만 11번 로그 2가 있고 로그 3 두 개가 있어요. 로그 2랑 로그 3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 내거 교재가 없어갖고 여기는 그냥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 정도 볼까요? 19번
그거는 그냥 내가 한번 풀어줄게. 뭐 별거 없으니까. 자, 이게 함수랑 함수가 만나면 당연히 교점이 당연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약간 방정식 풀이 느낌으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로그 EX를 일단 예쁘게 그려봅시다. 1, 2, 3, 4까지 할게요. 크게 1, 2 그림을 어쨌든 예쁘게 한번 그려보시고 1, 2, 4를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곡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1, 4분의 1 집어넣으면은 이런 정도를 예쁘게 그립시다. 자, 그래놓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애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하래요. 자, 기억에서 일단 시키는 거는 n에다가 2를 대입하시오 이겁니다. a2라고 하는 애가 4분의 1보다 작니? 이건 진짜 해보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선을 그어 놔버리면 만나는 점 여기가 AN이 여기가 A2가 되고 여기가 B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선을 그어놨으면 이게 딱 보입니다. 여기 4분의 1 딱 바로 보여서 4분의 1보다는 뭐 큰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격자점만 잘 그리면은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이상한 표현처럼 보지 마시고 수열에서는 이게 숨겨놓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 있지. 이거 보면은 이제 숨겨져 있는 표현이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거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A가 B보다 클 때 FA가 FB보다 크냐 여기 이제 증가 함수에 대한 표현이듯이 이게 증가 수열이냐라는 거를 그냥 묻고 있는 거야. 이쪽 반대네.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AN 플러스 1이 전부 다 양수니까 AN이 되니 이거 감수 함수가 되냐 감수 수열이 되니 질문이죠. N이 점점 커지면은 점근선 형태로 어쨌든 X좌표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에 대한 점근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본질적인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얘네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제대로 수능 공부하는 거야. 자, 디귿이 묘한데 1 빼기 n분의 로그 2의 n이 있고 n분의 bn이 있고요. 1이 있어요. 일단 부등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 풀어야 돼. 이렇게 일단 봐야 됩니다. 자, 이걸 1번화 해갖고 n이라고 이제 가는 거야. 여기를 다 떼고 여기를 bn 여기 a에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n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일단 bn이라고 하는 애가 n보다 작으니 뭐 이거는 바로 보이지. 여기가 x좌표니까 여기가 bn이고 n보다 작은 건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쪽이 문제야. 이쪽이. 이렇게도 한번 풀어야 돼요. 이거 불편하니까 n을 곱할 거야. n을 곱하면 n 빼기 로그 2의 n이 bn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은 자, 이게 방정식을 한번 가주는 게 좋은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 bn에 대한 식에 대해서 얘네들을 찾아내려면 쟤는 직선과 곡선의 이제 교점이거든.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면은 얘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bn을 집어넣고 여기에 로그 2의 bn 이런 상황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모양이 딱 있잖아. 여기 모양이 얘를 그냥 변형을 해갖고 n 빼기 로그 2의 bn이라고 하는 애가 b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n이 들어갔구나. 자, 그럼 bn으로 하면 안 되고 n 이렇게 바꿔야 될 거야. n 빼기 bn이 로그 2의 n으로 가야 요 모양이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요거니까 바로 얘가 로그 2의 bn이 되는 거고 로그 2의 n 당연히 성립하죠. n이 bn보다 크니까. 자, 일단 이게 식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 뭐냐면 여기가 x좌표거든. 그럼 얘도 뭔가의 좌표로 해석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여기 bn이라고 하는 애가 x좌표면 이게 x좌표. 근데 n 빼기 로그 2의 n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bn이라고 하는 x좌표로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잘 안 되면 요거를 다시 y좌표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되면은 n 빼기 bn이라고 하는 애를 n 빼기 bn을 요거 이게 n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딱 보여요. 이거 y좌표지? 요거 이게 n이라고 하는 애는 요 높이입니다. 요거 이게 요 높이. 그 y좌표로 봤으면 요것도 y좌표로 볼 수 있어요. n 빼기 bn이라고 하는 애는 이만큼 n에서 bn을 요만큼 뺀 거니까 요만큼 길이거든? 근데 이만큼 길이가 이게 지금 x좌표 요 간격인데 이걸 y좌표로 바꿀 수가 있지.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y좌표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내가 되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비교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일단 방정식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이런 도형적인 부분, 이걸 좌표에 대한 대소관계에 대한 부분, 좌표에 대한 대소관계가 좌표 대소관계 이거 아직은 우리 안 했는데 그 부등식 지수로 보면 부등식 영역 있거든. 거기에 가면은 다 그냥 이게 뭔가 이런 부등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를 이제 x 좌표로 해석할래, y 좌표로 해석할래 이거 두 개만 딱 신경 쓰면 돼. 너희들 뭐 함수 해석도 x 좌표의 해석이냐 y 좌표에 대한 해석이냐 이것만 알아내도 거의 이제 답에 근접하듯이 이게 뭔가 부등식으로 나와서 여기 이상한 숫자가 나와 있으면 아 이거를 x 좌표로 봐야 되나 y 좌표로 봐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와 이게 x 좌표이긴 한데 이거랑 바로 보이는 x 좌표가 없다면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서 이걸 y 좌표로 해석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한번 관점을 가져보세요. 여기 은근히 많아.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제 열심히 풀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설명하고 싶은 거는 많긴 한데 5분밖에 안 남아서 30번이 좀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거든. 너희들은 뭐 그냥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이걸 봤을 텐데 되게 웃겨요. 합답형을 이제 객관식으로 내왔었거든. 객관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뭐 그냥 툭하면 다 5번 찍고 그냥 뭐 운 좋으면 3번 찍어서 맞추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A가 100, 뭐 거짓이면은 뭐 A가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조합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만든 다음에 주관식으로 내버렸어. 근데 이게 또 걸렸어요. 뭐 걸렸냐면 쓸데없이 난이도를 높였다라는 걸로 걸려서 이제 요 스타일은 안 나와. 이미 걸렸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모의고사가 뭐 좀 몇 개 나오긴 했었는데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걸 정확하게 기억, 니은, 디귿을 판정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살짝만 힌트를 주면 31번 이런 거 풀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뭐가 정해져 있냐면 AX랑 이거 문제 풀기도 전에 이거 딱 함수만 보고 나와야 돼. AX랑 어떻게 돼요? A의 마이너스 X 빼기 1 빼기 1 이게 절대값이 씌워졌지만 기본적으로 얘랑 요 함수 이거 평행이동했지? 평행이동했고 여기 X자리에다 마이너스 X 들어갔어. 대칭성이야. 그럼 분명히 요 문제 안에서 대칭성을 묻게 돼 있어. 그 대칭성을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거 분명히 대칭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수능 문제는 들어가시면 돼요. 이 디귿이 대칭성이 숨겨져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이 같냐 다르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문제풀이 방법이나 처음부터 이제 가정하고 들어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밑이 같으면 대칭성, 평행이동 이런 계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33번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에 대한 이제 뭐 대칭성 뭐 이런 문제 자체 대칭성 뭐 이런 걸 묻고 있잖아. 그래서 밑이 같냐 다르냐 그러면 이제 증가냐 감소냐 볼록이냐 이런 걸로 이제 계열이 좀 나눠지고 합니다. 자, 웬만하면 문제 한번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45번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 45번이 아니라 42번이 기본 문제구나. 42번 보면 밑이 달라. 그치?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밑이 3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려면 이게 y는 x를 걸어놓고 이게 y는 로그 2x를 건 다음에 로그 3x를 비교해서 요 보조선을 요거를 하든지 아니면 3x를 그리든지 3x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얘기야. 비교하는 게. 그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없다. 됐어요. 그럼 이 정도 해서 다음 시간에 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원하고 수투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수투 테마를 잡을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